뉴스탑 10이 뽑은 4월입니다. 다시 돌아가도 조국 임명.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현 전 국정상황실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듯한데요. 이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은 있었지만 그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 보도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문맥을 다 읽어볼게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당시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없었다.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라고 조언할 건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건영 전 실장의 말. 제가 볼 때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지금 선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본인이 조국 임명을 조언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청와대가 프로세스 없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반증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었다. 인사청문회가 비리를 확인하는 무슨 검찰입니까? 법원입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위법한 당연히 임명 못하는 거죠. 어떻게 위법한데 임명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민이 분노하면 임명 못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지지율이 급락했으니까는 따지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예를 들면 사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실패했다. 우리는 적어도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가임금지 원칙들을 위반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갖다가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이행을 했더니 소위 검찰이 요구다 본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오히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거를 하신다면 저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내려가서 열심히 뛰시는 게 맞다. 저런 얘기는 오히려 청와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최근 윤건영 실장이 청와대 나오자마자 꽤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조언할 것이다라는 게 총선을 앞두고 좀 지지층 결집 아닌가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이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인사였다 후회합니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마음의 빚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애틋한 마음을 표시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윤건현 정 실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실 그때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괜히 했어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지지층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의 그런 기류들을 그냥 반영한 발언인 것 같고 어쨌든 저걸 통해서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 임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표창장이니 뭐니 사무폰이니 이 난리 친 거 아니냐.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아마 윤건영 전 실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밑바닥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 4월 13일이거든요. 그때까지 1심 판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은 나중인데 그 법적 판단이 4월 12일 날까지만 나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저런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윤건영 전 실장은. 네, 윤건영 전 실장의 이런 발언을 보니까 청와대 집단 사고가 어느 정도로 지금 잘못됐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 판단 나중 문제다.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의혹이 있어도 2년이고 3년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의혹이 있으면 확인된 건 없었다?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실이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청와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얘기를 해봤다면 조국 전 장관의 복심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뒤에
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김미경 변호사가 청와대의 신임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내정돼 막바지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년 동안 이 피해 회복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방해했던 문제점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김미경 비서관,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도 좀 알려졌는데 일단 조진 부장. 네. 어떤 생각으로 청와대가 이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하는지보다 먼저 이 인물이 지금 이 이름도 긴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문성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전문성이 없죠. 왜냐? 이 균형인사비서관이라는 건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이 정부에서도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기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 참모, 조국 전 장관의 참모, 법무부 장관 시절에요. 이런 분하고 균형인사비서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인사비서관이라는 거는 역대로 각 부처의 인사 담당관들이 거쳐갔던 자리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논공행상,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건 굉장히 문제가 크죠. 지금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직의 기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 조국 전 장관을 도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 정부의 균형 인사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현 정권과 친하든 안 친하든 전문성만 있으면 그 자리에 갈 수는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 전 장관과 김미경 변호사의 인연이 꽤 깊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틀 전에 얘기했던 마음의 빚이라는 발언, 이것과 이 내정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우선 이제 청와대가 그 밝힌 인사 사유는 법률가로서의 공정성인데 과연 얼마나 그런 설명이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서 조국 수석과 함께 일했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인사청문회 기획단에서 신상팀장,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그 사안을 맡았었어요.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니까 이제 정책부장을 맡았는데 35일 만에 퇴임하면서 법무부를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는데 몇 가지 고려가 있었겠지만 또 하나 한번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70명이나 되는 많은 그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위해서 청와대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탈청와대 러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메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식구들을 다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서는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청와대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관까지 진행 보내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은 사회적 강자 아니냐, 국민 정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 김정은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글쎄요, 복심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이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소위 회전민사라고 하는 이 부분, 청와대가 어떤 생각과 인사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지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선의 이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정권이 유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청와대가 하는 일은 모두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맞고 저쪽은 다 틀리다. 선악, 저가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은 맞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소위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위 친문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 저는 민주당 총선 전략의 가장 마지막 늪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천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 정확히 알 거예요.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민심이 지금 맞는가? 저는 이 민심이 맞지 않은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선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유지했는데 지금 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상황들에 대한 시그널들을 현장 정치를 했던 분들, 김부겸 의원 같은 분들이 정확히 아는 거고요. 특히 아까 TK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당 내에서 철저하게 전개가 됐을 때 저는 적어도 선거를 의미 있게 민심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진짜 가장 중요한 김부겸 의원의 시그널이다. 근데 저것마저도 만약에 당내에서 저희 다른 몇몇 의원들처럼 문자 테러를 당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총선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